안녕하십니까, 유범주입니다. 자, 이제 이번에 볼 거는 분쟁 해결의 방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볼 거예요. 자, 한 판으로 조금 체계도를 그려가면서 포인트 정리를 할 텐데, 예를 들어서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. 분쟁. 뭐 분쟁이 발생한다는 건 우리가 이전 강의를 통해서 봤던 그거죠. 뭐였죠? 이전 강의가? 클레임이었죠. 클레임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분쟁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렇죠. 해결을 해야 돼요. 해결. 분쟁을 해결해야 돼요. 그러면 해결에 대해서는 이른바 해결 방법이란 게 있습니다. 해결 방법. 해결 방법. 해결 방법은 총 일단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. 4가지가. 4가지. 근데 4가지를 어떻게 구분 짓느냐? 첫 번째는요. 첫 번째는 당사자 간 해결이 있어요. 당사자 간의 해결. 당사자 간 해결. 네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제3자의 개입이 있어요. 제3자 개입이 된 개입으로 인한 해결이 있습니다. 어렵진 않죠.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해결한다거나 아니면은 제3자가 개입해서 그 당사자 사이에 그 3자로 인해서 해결이 촉진된다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까 근데 제가 4가지라고 얘기한 건 좀 수정해야겠네요. 예, 해결 방법인데 이거 수정할게요. 이렇게 하면 지금 뭐가 4가지라는 건지 할 수 있거든요. 일단 기본적으로 나올 거는 2가지. 2가지가 바로 이제 요거죠. 이거 2가지. 그럼 이 안에서 세부가 정해진다는 거예요. 당사자 간의 해결은 뭐 간단합니다. 뭐 화해. 누군가가 사과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본다는 거죠. 예, 사과를 통해서. 예, 화해. 그 다음에요. 예, 타협. 또는요. 예, 클레임의 포기. 클레임을 포기하는 거. 이거 보시겠죠. 그럼 제3자가 개입한다는 거는 양 당사자가 선임한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. 첫 번째가 알선. 두 번째가 중재. 조정부터 먼저 갈게요. 중재도 있는데 조정을 먼저 가고요. 조정. 그 다음에 중재. 이렇게 있죠. 그리고 마지막이 소송. 소송이라고 했습니다. 물론 소송은 조금 잘라야 돼요. 이유를 디테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. 먼저 첫 번째 알선은요. 알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만. 네. 3가지 정도만 조금 해볼게요. 3가지 정도만. 먼저 알선이라는 거는 말 제3자의 개입인데요. 예. 제3자 개입인데 약간 그 제3자가 어떤 느낌이냐면요. 제3자가 약간 좀 기본적으로 약간 무역 전문가 느낌? 예, 무역 전문가. 그리고 제3자가 말 그대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. 해결책 제시. 예, 제3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데 구속력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.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결이에요. 구속력 없음. 네, 구속력이 없음. 네, 구속력이 없다는 겁니다. 자, 제가 여기 무역 전문가라고 써놨던 거를 잘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. 잘 한번 기억을. 자, 그럼 두 번째는 뭐냐? 밑에 쓸게요. 두 번째는 구분되게. 두 번째는 일단 조정이에요. 조정인데 똑같이 이것도 한 3가지 정도만요.
똑같이 제3자가 개입하는 건데요. 제3자가 개입하는 건데 이게 어떤 중재기관이에요. 중재기관. 중재기관이 개입하는 거고요. 대한민국에는 중재기관이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. 대한상사중재원. 네, 중재원이었습니다. 근데 실제로 이거는 알선 실패 시 알선을 하려다가 알선 실패 시 중재 신청 전에 시도한다는 거예요. 무슨 소리냐? 제가 알선으로 결판을 못 내서 다음 단계인 중재로 가려고 해요. 중재로 가려고 하는데 중재에서 하는 말이 너 조정 먼저 하고 와라 이런 식입니다. 조정 먼저 하고 와라 이런 식입니다. 그렇게 온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양 당사자 분쟁이죠. 분쟁의 양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시, 그러니까 조정안을 수락할 의무는 없어요. 수락할 의무는 없지만 의무는 없어요. 의무는 없지만 만약에 수락한다면 수락 시 조정안에 구속된다는 거예요. 딱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딱 조정안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. 근데 받아들여야겠다라 그러면 번복 못 한다는 겁니다. 끝. 그럼 세 번째 올라갈게요. 이제 중재. 물론 이 조정은 알선 실패 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 네, 중재는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조정 실패 시 실시하는 거야. 조정 실패 실시. 중재. 당연히 이것도 누가 개입한다? 중재기관이 개입한다. 중재기관. 자, 그런데 이 중재에 있어서는 자, 중재기관의 판정이 곧 법원 판결과 동일합니다. 법원 판결과 동일해요. 네. 또 하나, 강제 구속력이 있습니다. 강제 구속력이 존재해요. 네, 강제 구속력 존재하고요. 무엇보다도 무역 분쟁 시 최종 해결 수단이에요. 이게 최종 해결 수단이 바로 중재예요. 중재. 최종 해결 수단. 네. 좋습니다. 중재. 그리고 이 중재는요, 실제로 외국의 판정이 효력이 있어요.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중재에 있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. 미국이 잘못했다, 배상을 해라 라고 했다면 실제로 그 판정의 효력이 있어요. 이른바 근거가 바로 뉴욕 협약이 그 근거예요. 뉴욕 협약. 뉴욕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서로 간에 중재와 관련해서 판결을 수용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.
이게 바로 그 근거예요, 근거. 요거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. 근데 여러분, 여기 중재가 최종 해결 방법이잖아요. 그러니 소송은 이런 개념이에요. 내가 중재로서 졌어요. 제가 중재로 졌어요. 그러면 중재는 중재대로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지고, 그 다음에 소송은 제가 별개의 할 것이 있으면 그때 소송은 따로 건다는 거예요. 논외로 다른 노선으로, 다른 방법으로, 또 다른 수단으로 한다는 거지, 중재 거 그대로 증거 이어받아서 소송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다. 중재기관이 하는 일이고 법원이 하는 일이에요. 그러니 길이 달라요, 길이. 꼭 기억해 두세요. 그 다음에 4번. 그럼 이제 뭘 볼 거냐? 이거 조금 잘라야 돼요. 4번이지만 잘라야 돼요. 잘라야 됩니다. 중재와 소송의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. 자, 중재는요, 일단 중재는 아시겠지만, 자, 무역 전문가의 판정이에요. 무역 전문가가 판정을 하는 거예요. 하지만 소송은요,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, 법원. 네. 법원 판단이에요. 맞죠? 네, 법원의 판단. 그 다음에, 그러니, 여기는 법적 인식이 결여가 돼 있어요. 법적 인식이 별로 없어요. 하지만 이거는 법적 판단이에요. 그리고 중재는요, 단심제예요, 단심제. 소송은요, 삼심제예요, 삼심제. 저비용이에요, 저비용. 변호사를 사야하는 고비용. 그리고 중재는요, 비공개예요, 비공개. 이건 공개예요, 공개. 요겁니다. 그 다음에 실제로 중재 같은 경우는 오판 확률이 높아요. 오판 높음. 한 번밖에 안 하니까요. 오판이 높아요. 근데 우리 법원은 1심에서 지면 2심, 2심에서 지면 대법원,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. 네, 오판 낮음. 상대적으로. 네. 오판 낮음입니다. 끝. 이겁니다. 네. 분쟁 발생은 뭐 이거 말고도 아주 깊은 내용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깔아줘야 됩니다. 이게 깔리지 않고 이거 아닌 것을 깔려고 한다면은 그럼 잘 안 깔립니다. 이렇게 정리한 게 38쪽 그리고요. 39쪽 읽어봐 주시고요. 40쪽하고 41쪽, 실제로 40쪽, 41쪽은 일단 별개로 38쪽과 39쪽만 정리한 거예요. 이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분쟁 해결 방법의 첫 번째 챕터고요. 다음 강의에서는 상사중재라고 해서 실제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가 어차피 장단점 같은 것도 설명드렸고 뉴욕 협약도 설명드렸으니까요. 40쪽과 41쪽까지 보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, 요거 하나 보완할게요. 요 중재. 왜냐면은 교재에 없는 부분 제가 적어드리려고요. 네, 그래서 이 내용은 38, 39, 40, 41까지 이어지는 거고요. 여기 중재에다가 요거 하나만 걸을게요. 중재. 추가하겠어요. 추가 별표. 이게 있습니다. 중재의 3요소. 다시 말해서 이 중재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. 첫 번째, 중재기관. 두 번째, 중재지, 장소죠. 세 번째, 준거법 이겁니다.
요 중재의 3요소까지도 가져가 주시면은 정말 끝!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38쪽부터 41쪽까지를 서브노트 식으로 완성시켜 드린 거고요. 여러분이 추가로 넣고 싶은 거 있으시다. 그럼 여기에다가 4를 붙여주시면 돼요. 이게 기본 베이스라는 겁니다. 이거 딱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중재까지 끝이 났고요. 42쪽도 한번 가볍게 봐주시고요. 네,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신용장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. 신용장 내용을 볼 때는 제가 당연히 절차부터 해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신용장의 종류, 유전스 말씀드리고요.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.